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할 텐데요. 오늘은 화상 연결 통해서 모셔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오늘도 늘 그렇듯 증시 판단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3대 지수는 목요일의 낙폭을 모두 회복하고도 더 시원한 반등으로 마감했는데요. 이날 증시도 판단 내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목요일날 주시장이 미국 시장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 금요일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체 시장이 좋지 않았었는데요. 웬걸요? 오히려 정말 깔끔하게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S&P 500, 다우 그리고 나스닥 모두 할 것 없이 외회 없이 사상 최고가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나스닥이 거의 1%, 그리고 S&P 500, 다우 지수는 거의 1.3%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도 올라가고 지난 금요일 날은 유가도 74달러 후반까지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금융주가 가장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유가도 많이 올라가면서 텍사스 유가 같은 경우에도 다시 75달러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10년물 금리가 모처럼 회복하면서 1.34포인트, 34%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10년물 금리는 또 바닥을 쳤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활동 민감주라고 보통 얘기하고 경제활동 재개주라고 그러는 항공주, 크루즈 그리고 금융주들이 모두 선방했습니다. 델타항공이 2% 올라갔고요. 지난주 내내 재미없던 크루즈의 대표적인 카니발도 주가가 2.3% 올라갔습니다. 한편 GM에 대해서 웨더부시가 투자기는 상당히 올리는 어떤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가격이 상당히 위자 85달러를 제시했고요. 역시 전기차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5% 가까이 올라간 것이 주요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지수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그리고 유가까지 모두 반등으로 마무리하는 하루였다. 그리고 그에 따른 특징주 움직임까지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증시의 주인공은 사실 뭐니 해도 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주들이었던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반독점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빅테크주들도 모두 상승을 했는데 하나씩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좋은 얘기 하셨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의 반독점에 관련된 행정명령인데, 물론, 하나하나 따지면 나쁠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떤, 아직 먼 얘기가 되겠고, 그렇게 되는 것이 회사로의 경영진의 입장에서 보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글로벌, 최소 법인세에 대한 부과, 이런 것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되겠고요. 결코 그런 것들이 회사의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도 분명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애플이 가장 주목할 만하죠. 결국 장중 기준, 종가 기준 모두 최고가로 달려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아마존까지 이제 회복되면서 이제 애플만 남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애플도 아주 기염을 토했습니다. 1.3% 올라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2% 올라갔습니다. 아마존은 모처럼 고점에서 약간 밀렸지만 0.3% 올라갔고요. 진짜 무서운 것은 나이키죠. 거의 2주일째 그냥 쉼 없이 올라가는 모습. 물론 하루 이틀 쉬었지만 실적 발표한 이후 갭상승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더욱더 무서운 주가가 또 하나 있죠.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를 한 번도 안 간 분은 있지만 한 번만 가고 안 가는 분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는데요. 코스트코는 특이하게 매달 실적을 발표합니다. 액체적인 매출 이런 걸 발표하는데요. 분야별요. 6월 달에 동일 점포 매출도 12.2%가 올라가면서 생각보다 더 크게 나왔고요. 이커머스의 성장세도 계속된다는 평가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 발표 이후 지난 주말에 최소 5곳의 목표 주가가 상향되면서 역시 한 4일째인가요? 5일째인가요? 사상 최고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블랙락도 흥미로운데요. 9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드디어.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944에서 상당히 디테일 있는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1017달러를 제시한 것이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던 대형주들 흐름 먼저 체크해봤어요. 그 밖에 특징적인 움직임 보였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코스메틱 그리고 패션 기업들 위주로 준비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화장품이나 피부 관리 이런 거 관심 있는 분은 채팅창에서도 저도 모처럼 집에서 있다 보니까 채팅을 봤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본격적인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사무실을 나가게 되면 기존보다 이제 화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에스테로더 이런 거를 제가 자주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며칠 조정 보이다가 다시 급반등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히 에스테레오더 같은 거는 수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지난 주말에 한 우리나라 그 지상파에서 하는 연예 프로를 한번 보는데 그 연예 프로라는 주인공이 그 같이 출연하는 친구들한테 뭐 백화점에서 샀다고 물건 나눠준 거 보신 거 혹시 보시면 계실 텐데요. 그 브랜드도 그 에스테레오더가 갖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제가 보면서 야 그걸 보는 시청자나 그걸 받아보는 산 분이냐 다들 그 브랜드가 에스테레오더 건지를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지 않는 흥미로웠을 정도인데 여튼 에스테레오더가 여하튼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고요. 리바이스도 1.36%가 올라갔습니다. 룰루레몬도 다시 이제 고점을 향해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1% 올라가면서 최근 한 달 반 동안 아주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볼브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리볼브를 통해서 그 거래하고 해외 직구하시는 분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의류 쇼핑몰이 되겠습니다. 자주 언급해 드린 주식인데요. 워낙 고점 가다가 지난주에 조정을 보였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다시 9% 가까이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리볼브 우리 위원님께서 또 월가워즈 채널에서도 자주 언급해 주시는 종목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일요일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현지 시간 일요일 아주 역사적인 이벤트가 있었는데 버진 갤럭틱이 리처드 브랜슨 회장을 태우고 첫 번째 우주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금요일장에서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기는 했었는데 이 지금 위치에서 투자 의견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짚어주시죠. 네, 주가는 지난주 급등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난 주말에 이제 6%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워낙 최근 한 달 반 동안 워낙 급하게 올라갔죠. 특히 민간 관광 산업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은 이후에 주가 이제 급등한 거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전이죠.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날 오후에 드디어 이제 리처드 브랜슨과 거기 회사에 있는 또 임원들 데리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결국 갔다 와서 이제 성공적이었죠. 그리고 CNN과의 단독 인터뷰 이런 걸 제가 오늘 정말 보고 막 방송에 들어왔는데요. 여하튼 뭐 그런 걸 좋아하던 분들, 리처드 브랜슨 스스로 얘기했지만 진짜 어렸을 때부터 꿈을 꿨던 일이고 많은 분들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투자 의견은 이제 극과 극이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냉정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 5명이고 중립은 8명, 매도는 1명입니다. 목표 주가는 평균은 37.9달러고요. 참고적으로 현재가는 49.2달러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리처드 브랜슨이나 이런 사람들의 진짜 꿈을 평생 꿈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은 뭐 언제라도 하면 되겠지만 그냥 주가 흐름만 보고 매매하면 변동성은 뭐 오늘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앞으로도 변동성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투자 의견이 또 양극단으로 갈리고 있는 만큼 각자 투자자들께서 이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투자를 해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변동성이 많이 예상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점도 유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는 지난주 이 증시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 증시에 대한 준비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7일 연속 시장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달린 이후 살짝 쉬어가는 듯 했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성공을 해준 모습인데요. 이번 주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는 결국 3대 지수가 모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 대비 S&P 500은 거의 이제 16%가 넘는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주 금요일 날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지난주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8주 연속, 9주 연속 지금 어떤 고공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우리가 몇 가지 보셔야 되겠는데요. 하반기에 보면 상반기에 하락했을 경우에도 거의 60%를 상승했던 것이 하반기의 확률입니다. 즉 꾸준히 보면 하반기에도 워낙 강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뭐 전체 1896년 125년 동안 전체적으로 60% 이상의 하반기에 상승 확률이 있었지만 특히 10% 이상 올랐을 때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올랐을 경우에 특히 최소한 1%로 올랐을 경우에는 하반기에 상승 확률이 75%니까 너무 크게 많이 올라갔다는 것만 갖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드리고 싶고요. 특히 7일 연속 상승 이후에 쉬었던 주식이 다시 올라갔는데요. 1950년 이후 보면
7연속 상승한 이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이것도 지금까지 딱 10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한 달 후에는 주가 평균 1.6% 올라갔고요. 1년 후에는 11%까지 올라갔습니다. 상승 확률 보면 한 달은 52%지만 3개월과 12개월은 상승 확률이 100%였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의 목소리보다 나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시장을 바라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과거의 흐름이 비록 반복될 거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올 하반기에는 시장이 오를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는 지금 당장 한 달 뒤, 세 달 뒤에도 이 상승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게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증시 판단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